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DB손해보험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DB손해보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PF 사태입니다.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죠.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손해보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손해보험업을 주로 하고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보험료 수입으로 필요한 재원을 좀 충당을 하고 있죠. 재무제표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PBR이 0.57배, 그리고 BPS가 146,738원으로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고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저번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금융권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선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 대출과 같은 공동 융자 방식과 그리고 PF 공동 조성이라고 한답니다. 세제 혜택까지 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게 될 취득세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전략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대책 자체가 금융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이 약 230조 원 규모이거든요. 근데 230조에서 10% 비율밖에 정리 대상밖에 안 된다. 그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규모를 감안하면은 사실 23조라는 금액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가능성도 높겠죠.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은 이 PF 사업장을 4단계로 좀 세분화시키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좀 퇴출시켰다라는 전략 같은데요. 일단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이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라는 입장 같습니다. 일단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은 공동 융자 방식, 즉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겠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3.5%.
이 고금리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아무리 이 부동산 대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금융사들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또는 강제한다라고 한다면 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2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달에 인센티브 방안 제도를 손을 보고 7월에는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이후에 조정하면서 9월부터 이 PF 사업장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와 이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보험사 그리고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보험 테마 형성,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락과,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월 26일 1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망스러운 내용과 배당락과 겹치면서 매물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2차 세미나 내용도 실망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5월 2일에 2차 세미나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5%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일단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힘입어서 다시 재차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상승분 같은 경우 지금 DB손해보험이 실적 발표를 했었죠. 실적이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한 고가 부근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3일 이평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2월과 3월 부근에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이 나타나 있었는데, 오늘은 이 저항대 부근을 좀 완벽하게 돌파를 함으로써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PF 관련해서 충당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